자, 이번 시간에는 2.4 곡선의 기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 정리라는 것은 지금 고유명사입니다. 수학에서 기본 정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정리가 몇 가지 있는데, 이름이 기본 정리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뭐 산술의 기본 정리, 또는 뭐 대수학의 기본 정리,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런 이름을 가진 기본 정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곡선에 대해서 곡선의 기본 정리라는 이름을 가진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정리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정리를 알기 위해서 먼저 다음 정리, 이게 이제 미분방정식의 근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 이게 피카르 린델레프의 정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값 문제에서 미분방정식의 해가 유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리인데요. 이것은 조건이 상수 R1, 양의 상수 R2, 이것에 대한 닫힌 영역, 이것을 우리가 XT에서 X는 Rn에 정의가 되어 있고, T는 뭐 시간을 의미하는데 R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이 X에서 어떤 P점까지의 거리, 이게 R1보다 작거나 같고, 이제 어떤 A에서 T까지의 거리가 R2보다 작거나 같은, 자, 여기서 R1과 R2도 되지만 P는 Rn에 들어가 있는 점이고, A는 어떤 상수죠. 이거와 R1, R2에 대한 이 닫힌 영역, 이 A에 정의된 사상 F가 A에서 Rn으로 갑니다. 정의역에서는 Rn 곱하기 R인데, Rn에서 A에서 Rn으로 가는 이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상이 F가 연속이고 또 이제 F X1 T1 빼기 F X2 T2, 이것의 크기가 어떤 상수 C X1 빼기 X2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이제 립치츠 연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것인 상수 C가 존재하면, 여기서는 이제 특이하게 지금 이 T 부분이 오른쪽에서는 이제 독립적입니다. 오른쪽에 T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뭐 T에 대해서는 별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T에 대해서 좀 독립적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수 C가 존재하면, 그러면 초기값 문제, 우리가 곡선을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알파 A점에서 P점이 되고, 그 다음에 A점에서 알파의 속력, 이거는 F 알파 T, 자, 이것인 초기값 문제, 이것의 해, 곡선이 되겠죠. 알파가 구간, 여기는
실수 구간이죠. 여기서 t-a는 r2보다는 작거나 r1 나누기 n보다는 작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서 m은 우리가 서프리멈 f xt 이것의 크기, 그리고 xt는 a에 들어가는 집합입니다. 이게 이제 피카드 린델레프의 정리인데, 자, 피카드 린델레프의 정리는 이 초기값 문제 해 유일성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미분 방정식의 초기값 문제 해 유일성을 보장해주는 정리인데, 이 정리의 증명은 지금 우리의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곡선의 기본 정리를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곡선을 아는데 이 곡률과 비틀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곡률과 비틀림으로 이제 곡선의 성질들을 알아봤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진 정리가 있었죠. 앞에 것을 갖다가는 요약을 해보면, 앞에 우리가 이미 한 것을 요약을 해버리면, 정치 곡선에 대해서, 정치 곡선이라는 것은 속도 벡터가 0벡터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곡률이 영함수인 거, 이것은 이 곡선이 직선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레네셀의 틀을 알려면은 곡률이 0이 아니어야 되죠. 곡률이 0보다 커야 되는 그런, 그래서 곡률이 0보다 큰 이것인 정치 곡선에 대해서 앞에서 뭘 봤냐면, 비틀림이 영함수라는 것은 곡선이 평면에 놓여있는 곡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곡률분의 비틀림, 이게 상수는 그 곡선이 나선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곡률이 0보다 큰데 이게 상수고 비틀림이 영함수, 이것은 이제 곡선이 원에 놓여 있는 일부가 되든지 그 원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임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의 성질을 알아보는데, 곡률과 비틀림을 가지고 이 곡선이 뭐다는 것을 앞에서 다 살펴봤는데, 이제 곡선의 기본 정리는 이 곡률함수와 비틀림이 완벽하게 이제 곡선을 규정을 한다는 게 곡선의 기본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면, 정리, 이게 곡선의
기본 정리라는 이름을 가진 정리인데, 자, 우리가 카파바, 이게 이제 공률함수를 가질 건데,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가 된 함수인데, 이게 그리고 그 함수는 이제 양수값 0, 양수값을 가지는 함수. 이게 이 함수가 연속 미분이고, 연속 미분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타우바라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도 0 근방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연속이고, 그 다음에 P점이 한 점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R3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1, V2, V3 이거는 이제 벡터인데, 정규 직교 기저입니다. 정규 직교 기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V3는 V1 곱하기 V2가 되는 거죠. 이제 자, 원점에서 V1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V2 돼 있으면 직각이어야 되고, V3은 이제 이 두 개를, 그러면 얘는 이제 얘하고도 수직이고 얘하고도 수직이고,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V3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런 정규직교 기저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자, 어떤 곡선이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데, 앞에서 이제 그 공률 카파 바를 공률로 가지고 타우 이것을 비틀림으로 가지고 시작점을 P점으로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이제 V1, V2, V3은 프레네셀의 틀이 그 P점에서 프레네셀 틀이 V1, V2, V3인 그 곡선이 유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0점에서 이제 P점이고, 그러니까 P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레네셀의 틀, 자, 0점에서 프레네셀의 틀은 이제 V1이고, N0은 V2이고, B0은 V3, 프레네셀의 틀이 0점에서 V1, V2, V3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이제 공률, 이 공률이 카파바이고, 타우가 타우바 이것이고, 프레네셀의 장치가 TNP 카파 타우 이거인 C3급 단위 속력 곡선 알파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가 바로 곡선의 기본 정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공률이 되기 위해서 카파바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카파바의 함수값은 양수입니다. 공률은 양수가 돼야 되죠. 양수 이게 이제 연속 미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은 이제 함수값이 뭐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점 P점이 주어져 있고, 그 점에서 프레네셀의 틀이 되기 위한 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가번, 자, P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 0에서 프레네셀의 틀이 V1, V3인 나번이고, 이제 공률 카파바가 공률이고, 타우 바가
비틀림인 그런 C3급 단위 속력 곡선 알파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V1, V3이면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 곡률과 비틀림에 따라서 이 곡선이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증명은 앞에 그 정리 피카드 랜델레프의 정리를 적용을 해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카드 랜델레프의 정리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초기값이 주어지는 미분 방식 해가 유일하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벡터장 이 UI 이거는 자 마이너스 A에서 R3로 정의가 되는 벡터장인데 i는 1, 2, 3 그래서 세 개의 벡터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미분 방정식인데 연립 미분 방정식 이거는 자 U1 닷 이게 T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위 속력이니까 그냥 T라고 안 쓰고 S라고 쓰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만족을 할 거냐면 프레네세레 방정식을 만족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프레네세레 방정식 형태로 쓰기 위해서 자 우리 주어진 함수 카파 이 함수 이것의 U2S 이게 성립이 되고 U2.S 이거는 마이너스 카파 바 S U1S 더하기 타우 바 S U3S 자 이거 그 다음에 U3.S 이거는 마이너스 타우 바 S U2S 자 이게 프레네세레 방정식과 같은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자, 이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앞에 피카르 린델레프 정리에 따라서 이 초기값이 주어지면 초기값이 자 U1 0은 V1 U2 0은 V2 U3 0은 V3 이것인 연립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의 해 U1, U2, U3 이것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뭐 연립 방정식에 U1, U2, U3이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여야 될 게 U1, U2, U3이 지금 프레네세레 방정식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U1, U2, U3이 그 프레네세레의 틀이 된다는 것을 이제 된다는 것을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U1, U2, U3이 프레네세레 방정식 틀이라는 것은 서로 모든 점에서 정규직교 틀이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즉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자 모든 이 S에 대해서 UIS 닷 UJS 이게 델타 IJ 즉 이거는 0, 1 i하고 j가 다를 때는 0이고 i하고 j가 같을 때는 1인 거. 자, 이것을 보여야 이게 이제 프레네세레 틀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여야 됩니다.
보이기 위하여 우리가 함수를 fij 이 함수를 ui.uj 내적을 한 것 이거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uij를 저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것을 s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면 닷을 해보면 이게 이제 내적이 됐으니까 라이브니지 법칙에 따라서 ui를 미분한 것에다가 뒷부분은 그대로 있고 더하기 앞에 부분 그대로 있고 뒷부분을 내적을 한 것이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앞에 이 방정식에 있으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F11 닷 이거는 자 U1 닷점 U1 더하기 U1 점 U1 닷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U1 닷은 이게 카파 바 U이니까 자 이게 이제 카파 바 그다음에 U2 닷 U1이니까 F21이 됩니다. 더하기 U1 닷 U1 바가 앞에 카파 바 U2니까 이게 카파 바 F1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F12 바 이거는 U1 바 닷 U2 뒷부분 그대로 있고 앞부분 그대로 있고 뒷부분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자 여기하고 여기를 앞에 이 방정식에서 그대로 넣어 보면 이거는 자 카파 바 그 다음에 U 이게 나오니까 F22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U2 바는 그 두 가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앞에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카파 바 그 다음에 F 여기 1이 먼저 있고 1 그 다음에 1 또 뒷부분도 1이 있고 또 U2 바가 그 뒷부분에 타우 바 U3가 있죠. 타우 바 F U3가 있으니까 U1이 먼저 있고 U3가 있으니까 F13 이렇게 됩니다. 또 13바 이거는 U1 바 닷 U3 있고 U1 닷 U3 바가 있습니다. 자 U1 바랑 U3 바를 위의 것을 갖다가 쓰면은 이제 카파 바 여기에 F2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타우 바 F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F21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F21은 U2 닷 U1 더하기 U2 닷 U1 바 이것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 U2 바는 마이너스 카파 바가 나오고 여기에 F U1이 나오니까 U1 F11이 되죠. 그 다음에 U1 바는 뒷부분이 또 있죠. 타우 바가 있습니다. 타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F3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카파 바 F22 이렇게 계산이 되고 또 F22 닷 이거는 U2 닷 U2 더하기 U2 닷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자, 이거는 뭐 같은 것이 두 개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카파가 나오고 F1, 2 그 다음에 더하기 타우 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F3가 나오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것은 더하기 마이너스 카파 바가 나오고 F2, 1 그 다음에 타우 바가 나오고 F2,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F2, 3 닷 이거는 F2 닷 U3 더하기 U2 닷 U3 바인데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카파 바에 F13 그 다음에 이거 뒷부분 또 타우 바가 있죠. 타우 바는 F33 이렇게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U3 이거는 마이너스 타우 바가 나오죠. 마이너스 타우 바 F2가 있고 2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F31 바 이거는 U3 바 닷 U1 더하기 U3 닷 U1 바 이건데 U3은 타우 바죠. 타우 바에 F21 더하기 여기는 카파 바에 F32 이렇게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F32 바 이거는 U3 바 닷 U2 더하기 U3 닷 U2 바 이렇게 되고 여기는 타우 바 F22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카파죠. 마이너스 카파 F31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 타우바도 있죠. 타우바 F3 이렇게 되고 마지막 F33바 이거는 U3바 닷 U3 더하기 U3바 이게 있는데 자 이거는 F 이게 타우바죠. F23 더하기 타우바 F32로 이렇게 다 계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피카르 린델레프의 정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카르 린델레프의 정리에 따라서 피카르 린델레프의 정리는 미분 방정식의 해 존재성인데 초기값을 알아야 되죠. 초기값은 우리가 Fij가 Ui 닷 Uj인 건데 저게 우리 목표가 이제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F110 초기값을 F220 F330 얘는 그냥 1이고 F12 이렇게 다르면 F13 F21 F23 F31 F32 이렇게 다른 것은 다 0으로는 이 초기값이 이렇게 된 이것인 이제 함수 F1 F12 F13 F21 F22 F23 F31 F32 F33 이것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1, 0, 0, 0, 1, 0. 지금 0, 0, 1 위에가 이 함수가 이 상수함수 이게 되고 싶은데, 자 이것도 위의 그 연립 미분방 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거 해가 된다는 것은 이걸 그 상수함수로 놓고 봤을 때 그대로 이 연립방 정식에 집어넣으면 이게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초기값도 상수함수가 되니까 초기값도 당연히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미분하면 뭐 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므로 이거이므로 집어넣으면 성립이 됨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르면 0, 0 이렇게 되니까 다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따라서 우리가 이거 9개를 다 쓸 필요 없이 Fij 이게 델타 ij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U1, U2, U3 이게 이제 벡터장들이었는데, 자 이거는 정규, 직교, 틀장이다. 이제 각 점에서 U1, U2, U3이 접벡터인데 그것들이 크기가 1이고 그 서로 직교하고, 그 다음에 U3은 U1 곱하기 U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됨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길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U1, U2, U3을 가지고 이제 곡선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S가 이 정의역에 놓여 있는 점일 때 우리가 알파 S를 자 P점을 시작으로 하고 0부터 S까지, 그 다음에 속도 벡터장의 U1 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 DT 이거로 놓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 알파가 시작점 0에서 P이고, 그 다음에 이 속도를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곡선을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 U1 U1이 아니라 알파, 그러면 이제 알파 닷 S 이거는 U1 S 이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되죠. 자 이렇게 되므로 한번 이걸 더 미분을 해보면 U 닷 S 이거는 U1 닷 S 이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카파 바 S U2 S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카파 바가 미분 가능하고 U2도 미분 가능하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알파 닷 이게 한 번 더 미분하면 카파 바 닷 S U2S 더하기 카파 바 S U2 닷 S 이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것을 아니까 이거는 카파바 S UES 더하기 카파바 S, 이거는 마이너스 카파바 S U1S 더하기 타우바 S U3S 이렇게 되죠. 프레네스레 방정식 이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카파바는 연속 미분 가능입니다. 그것을 C1급이라고 그러죠. C1급이고 이제 타우바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U1, U2, U3 이것은 C1급이므로 우리가 세 번 미분해도 이게 다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이제 C3급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위에서 이제 또한 우리가 T는 우리가 알파바가 돼야 되는데, 자 알파는 단위 속력인데 여기서 이게 이제 U1이죠. 앞에 계산해서 U1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는 게 이제 카파 N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알파 두 번 미분하는 건데 위에서 카파바 U2가 됐습니다. 이게 이거이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카파바는 다 0보다 크고 카파바도 0보다 큽니다. 이거이므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이거는 단위 벡터이고 카파는 카파바 이렇게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n은 u2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고 우리가 정규직교를 잡을 때 그 오른손 법칙을 하기 때문에 그 0점에서 U1, U2, U3 이것의 행렬식이 이게 1이죠. 이게 V1, V2, V3인데 이게 행렬식이 1 이것이고, 그 다음에 U1, U2, U3은 S가 계속 변할 때 이거 행렬식은 이게 상수 1 함수값이 1인 상수함수입니다. 이거이므로 앞에서 이제 T가 U1이고 B가 U2인데 이제 종법선 벡터장은 T 곱하기 N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앞에서 이게 U1 곱하기 U2 이렇게 되고 이게 U3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종법선 벡터장이 U3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이너스 타우 n 이게 이제 b 다시라는 것을 프레네스레 방정식에서 아는데, 이게 이제 U3 바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타우 바 U2죠. 그래서 근데 이거랑 n이랑 u이랑 같으니까 이므로 우리가 타우는 타우 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성 알파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어진 여기서 저 카파 바와 타우 바 그다음 정규직교 기저로 시작하는 그 프레네스 양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고, 이제 유일하다는 것을 더 보여야 되죠. 그래서 유일성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베타도 위의 조건이 성립하는 곡선이면 우리가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베타 S 이거는 P 더하기 시작점에서 0에서 S까지 이 속도 벡터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 똑같은 게 이게 알파 S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타랑 알파랑은 같은 거죠. 그래서 유일성도 이렇게 증명이 돼서 이제 모든 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곡선의 기본 정리가 이렇게 곡선의 기본 정리가 피카드 랜달레프 정리를 두 번을 써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곡선의 기본 정리는 이 공률함수가 연속 미분이고 양의 함수값을 공률함수 카파 바가 주어지고 비틀림이 되기 위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시작점 P점과 그 점에서 그 프레네스레틀이 성립이 되는 그 정규직교 기저가 주어지면 초기 조건 P점에서 시작하고 0에서 프레네스레틀이 V1, V3인 그 다음에 공률이 카파 바이고 비틀림이 타우 바인 그런 C급 단위 속력 곡선 알파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에서 이런 알파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저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음 정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알파가 마이너스 0 근처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베타도 0 근처에서 주어지는데 이 둘 다 C3급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속력 곡선일 때 자, 우리가 알파의 공률과 비틀림이 베타의 공률과 비틀림과 같으면 두 개의 공률함수와 비틀림함수가 같으면 그러면 이제 알파를 어떤 강체 운동을 해서 베타로 옮겨지는 이런 적절한 강체 운동, 강체 변환 또는 광체 운동 F R3.R3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강체 운동, 강체 변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적절한이 붙었죠. 적절한이라는 것은 강체 운동은 그 평행이동과 회전만 이루어진 게 바로 적절한 강체 변환입니다. 적절한이 빠지면 평행이동과 회전의 그 합성도 있지만은 그 뒤집혀지는 거, 그 x, y는 그대로 있고 x의 3로 이렇게 뒤집혀지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강체 변환에 포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 y 평면이 있으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혀지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제 아주 단단한 물체가 그런 뒤집혀지는 것은 적용이 안 되죠. 단단한 물체의 변화는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되죠. 단단한 물체의 변화는 적절한 강체 변환입니다. 적절한 강체 변화는 평행이동과 회전으로만 그런 것들의 합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적절한 강체 변환입니다. 이 정리는 두 곡선이 공률과 비틀림이 같으면 그러면 적절한 강체 변환, 즉 회전 변환과 평행이동 변환으로 해서 옮겨서 합동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정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기본 정리를 써서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T 알파 N 알파 B 알파 이거는 이제 알파의 프레네 셀의 틀이고 T 베타 N 베타 B 베타는 이 베타의 프레네 셀의 틀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알파0 뭐 여기 베타0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0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뭘 할 거냐면, 자, 알파 0을 이 0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T1x는 x 빼기 알파 0, 이게 평행이동이죠. 알파 0점을 원점으로 보내는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T2는 이 0을 베타 0으로 보내는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T2 이거는 x 더하기 베타 0, 이것은 원점을 베타 0으로 보내는 평행이동이죠. 자, 이거로 이 평행이동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파 0에서 그 프레네 셀의 틀 T 알파 0 이게 속력이고, 그 다음에 N 알파 0 이거고, 이게 직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B 알파 0 이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베타 T 베타 0이 있고 N 베타 0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 베타 0 이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그 이제 T 알파 0이 작용점이 알파 0인 저 벡터인데, 이것의 벡터 부분을 U라고 놓고, 작용점은 알파 0입니다. 벡터 부분을 U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N 알파 0 이것의 벡터 부분을 V라고 놓겠습니다. 작용점이 알파 0이죠. 이제 B 알파 0 이것의 작용점을 W라고 놓겠습니다. 이것의 벡터 부분을 W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 베타 0 이것의 벡터 부분을 U 바라고 놓고, 베타 0 N 베타 0 이것의 벡터 부분을 V 바로 놓겠습니다. B 베타 0 이것의 벡터 부분을 W 바로 놓겠습니다. 이거로 놓자. 그러면 이제 UVW가 서로 정규직교 틀이니까 이제 어떤 회전 변환을 할 건데, 원점에서 회전 변환을 할 건데 U를 U 바로 보내고 V를 V 바로 보내는, W 벡터를 W 바로 보내는 이것인 이 회전 변환에 대해서 저 그림에서 보면 저 벡터를 원점에서 이렇게 놓고 회전 변환을 시킨 거죠. 이제 곡선의 기본 정리에 따라서 자, 이 알파를 위에서 이 알파를 우선 T1로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E로 보내면 이게 곡선의 기본 정리에서 유의하는데 그게 베타가 됩니다. 이것이다. 이때 이 F는 이제 T1 평행이동, 회전, 평행이동 하니까 이게 적절한 강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강체 변환을 해서 이 곡선을 다른 곡선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어떨 때 두 곡선이 곡률과 비틀림이 같으면 적절한 강체 변환에 의해서 두 곡선을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피카드 랜델레프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곡선의 기본 정리를 살펴봤습니다. 곡선의 기본 정리는 우리가 이 곡선은 곡률과 비틀림에 의해서 완벽하게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정리는 이제 카파바가 곡률 함수가 될 건데, 이 곡률 함수가 주어져 있고 비틀림 함수가 주어져 있고 시작점 P점이 주어져 있고 그 점에서의 정규직교 기저가 주어져 있으면 그 시작점이 P점이고 그 점에서 프레네셀의 틀이 V1, V2, V3이고 곡률이 카파 바이고 타우 바인 그런 단위속력 곡선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곡선의 기본 정리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두 곡선의 곡률과 비틀림이 같으면 적절한 강체 변환을 해서 두 곡선을 일치시킬 수가 있다는 정리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